안녕하십니까. 김낙곤의 시사본색입니다. 오늘도 이번 한 주 쏟아진 수많은 뉴스 속에서 우리 삶과 연결된 이슈를 찾아내 그 속의 본질, 본색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광주시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에 대한 논란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도덕 교사가 성평등 교육 수업 시간에 상영한 영화와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발언한 것들이 문제가 된 것인데 이것이 스쿨미투냐 아니냐로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김낙곤의 시사본색에서는 스쿨미투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사건의 쟁점과 교훈 등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누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광주 YMCA 광산구 청소년 문화센터 신혜연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광주지부 윤영백 교권국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이번 그 도덕교사 성윤리 수업 중 발생한 사건은 현재 경찰 조사 중이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좀 조심스럽고 경찰 조사 이후에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들이 있을 텐데 현재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 등을 좀 짚어갔으면 하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 사건이 무언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뭐 간단하게 이 사건 설명해 주신다면요. 발단을 좀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대로 배이상원 선생님이 중학교 도덕 선생님이세요. 도덕 교과서 단원 중에서 뭐 섹스, 섹슈얼리티, 젠더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이제 성윤리 단원, 성평등 단원이 있는데 선생님이 그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용했던 수업 자료가 있었고 또 수업 중 했던 발언이 있는데 어떤 학생이 여기에 대해서 좀 불만을 느꼈나 봐요. 근데 그거를 부모님께 말하고 부모님이 그거를 6월 25일 올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으로 접수하게 됩니다. 국민신문고예요? 네네. 그리고 교육청은 이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해당 교사를 맨 처음에 수업 배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사 의뢰하고 그 다음에 직위 해제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그 수업 중 영상 자료 중에 하나인 11분짜리 억압받는 다수라는 작품을 상영한 건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면 성평등 교육 시간에 수업을 하셨는데 불편하게 느낀 학생이 신문고 이거에 대해서 교육청이 조처하고 경찰 수사까지 이루어진 내용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신 억압받는 다수 이거에 대해서 어떤 영화인지를 좀 듣고 싶은데 2010년에 만들어진 영화고요. 이제 프랑스 영화 감독이시고 여성분이세요. 엘레노어 프리아라는 감독분이시고 11분짜리 단편인데 그간 다수의 여성단체에서 추천하고 또 성평등 교육 강사들이 활용해온 자료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기본 컨셉은 뭐냐면 저희가 이제 가부장제 사회에 살면서 남자는 남자라서 누리는 이런 권력들 잘 모르잖아요. 또 여자들은 여자라서 느끼는 어떤 피해들 이런 것들 모르는데 가모 장제 사회를 가정해요. 그래서 성을 바꾸어서 어떤 좀 생생하게 성 불평등을 느끼게 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제작된 영화입니다. 그 영화가 연령 등급이나 내용면에서 성적 수준을 느낄 만한 문제 소지가 있는 영화 있는 건지 또 우리 신혜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실까요? 네,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영화가 청소년들에게 불편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19세가 미만이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니지 않냐라는 자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와 관련해서 영화를 봤고 저희 청소년 성문화센터 내부 센터장님들끼리도 공유를 해봤는데 우선은 그 부분에서 영상 등급이 정해져 있는 영상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학생들이 좀 불편하다고 생각되는 요소가 네. 두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됐어요. 두 가지 정도. 네. 네. 하나는 여자가 바로 조깅을 하는데 상의를 탈의하고 하는 모습, 그리고 네. 또 한 모습은 다수의 여성으로부터 한 명의 남성이 성폭력 피해를 입는 장면이 있었어요. 네. 그 두 장면이 불편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네. 우선 첫 번째 여성이 조깅하는 장면에서 상의를 탈의하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지금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사실 조기 축구를 하면서 상의를 하는 남성들의 모습을 저희가 흔치 않게 볼 수 있듯이 네. 그 영상에서도 조깅하는 여성이 상의를 탈의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비춰진 부분인 거고 네. 또 하나는 이제 다수의 여성들로부터 성폭력 네. 피해를 입는 장면인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 영상에 한글 자막이 있었어요. 네. 근데 한글 자막이 제가 본 영상에서는 전문 번역을 거치지 않았더라고요. 학생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성적인 비속어가 상당히 많이 쓰여 있었어요. 보통 쓰여 있는 성기를 비속어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그 아까 말씀드렸던 성폭력 피해를 입는 장면이 오버랩 되었을 때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은 있었습니다. 대상 학생들의 연령이 적시돼 있지 않다고 했는데 학생들이 지금 대상 학생들은 중학교 1학년인가요? 중학교 1학년, 2학년입니다. 아,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가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입장에서의 느낌은 어땠을 거라고 좀 판단할 수 있나요? 좀 덧붙이자면 신혜원 네. 선생님 말씀 덧붙이자면 그 네. 영상에는 이제 지금 성인 인증 없이 검색이랑 시청이 가능해요. 네. 그리고 게시자가 이제 12세라고 표현해왔어요. 지금 12세라고. 근데 말씀하셨다시피 공식적으로 받은 건 아니고요. 현재는 지금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게 네, 어떤 네. 처벌의 근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네. 영상물 심의 등급위원회에 남부경찰서에서 등급 의뢰를 공식적으로 이제 요청한 상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광주시 교육청은 이 영화뿐만 아니라 발언도 문제가 있다 입장인데 문제가 된 발언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일단 그 좀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것은 그 맨 처음에 이런 항의 방문을 간 적이 있을 때 네. 영상이 이제 성비위 판단의 가장 중요한 근거라고 담당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고요. 영상이? 이 영상이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수업 중 발언이 문제가 된 게 네. 위안부는 돈을 받고 몸을 판 사람들이다. 네. 그다음에 여자를 꼬시다가 잘 안 되면 강간해 버려라. 이제 이런 등등의 말을 했다고 이제 신고가 되었어요. 사실은 제정신을 가진 교사가 교실에서 공공의 장소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배희상원 선생님은 수업 중에 비판하려고 인용했던 것이 자기의 말인 것처럼 좀 오해를 일으킨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영화만이 문제가 아닌 거고 발언들도 학생들이 느끼는 쪽에서의 시선을 바라봐야 한다는 게 교육청 입장일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 선생님께서는? 이 부분 역시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부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 방식에 있어서의 학생과 교사 간의 소통의 부재라든지 전달 방식에 있어서 이제 저희가 깊이 있게 볼 수는 없지만 네. 그 안에서의 역시 권력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교사와 학생 간의 교실 공간 안에서 자체가 네.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전달하는 사람이고 학생들은 그것들을 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것을 전달하는 방식에 있어서 학생들이 받아들인 느낌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 사건은 그 학생들의 민원 제기 이후에 교육청에서 이제 조처를 두고 또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조치를 두고 그 학생들의 민원 제기 교육청의 조처가 어떤 겁니까, 윤 선생님? 일단 민원 접수한 다음 날 네. 바로 네. 이제 전수조사를 실시합니다. 학생들에 대한 전수조사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두 차례에 걸쳐서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두 차례 전수조사 두 번째 전수조사한 다음 날 이 네. 사안을 성비위로 확정을 하고요. 네. 이 배희상원 선생님이 소속된 중학교에 공문을 발송해요. 이 공문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사람을 수업에서 당장 배제하라라는 것과 하나는 지금 교육청에서 이 사람을 수사 의뢰를 했으니까 교장 선생님께서는 따로 경찰에 신고하시지 않으셔도 돼요라는 내용이고요. 이거를 이제 다음 날 7월 10일 날 접수를 하셨고 이제 2교시에 배희상원 교사가 이제 수업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불러다가 이제 이 공문을 안내를 합니다. 근데 이제 배희상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담임이 아니거든요, 올해.
그리고 그 학생을 따로 만나는 기회가 없어서 이 사안이 분명히 수업 안의 상황일 거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좀 말해달라. 그리고 만약 수업 안 혐의라면 적어도 수업 기획자의 의도를 좀 들어봐야 되지 않나? 그리고 같은 도덕 선생님들 전문가의 판단을 좀 받아봐달라. 그리고 다른 학생들, 그러니까 신고자 이외 학생들의 기억도 확인해달라라는 이제 요구를 했었는데 모두 이제 거절 무시 당하셨고요. 네. 이제 경찰 요구대로 이제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7월 25일 날 이제 직위해제 처리되고 지난 화요일 날 이제 4시간 동안 경찰 조사를 받으신 상황입니다. 해당 교사의 그 과정을 얘기했지만 해당 교사는 이제 반발하고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더 적시해 주신다면 해당 교사는 이건 동의하지 않고 반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 프랭카드 걸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게 반발한 분 핵심인가요? 이런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발이라기보다는요. 네. 이런 교육적인 맥락 안에서 일어난 일을 네. 교육적 맥락이 존중될 수 있는 어떤 공간과 분위기 속에서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또는 해명하고 사과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자리를 아예 빼앗긴 것에 대해서 사실 지금 경찰 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이제까지 벌어졌던 것들 제가 조사한 사례에 의하면 경찰 검찰에서 무혐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증거를 입증하지 못한 거다라는 취지로 네. 교육청은 되게 해임 파면 같은 어떻게 보면 가족까지 함께 죽이는 네. 그런 징계를 남발해 왔거든요. 이런 어떤 행정 처리 방식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네. 민원이 성비위 사건이냐 아니면 다른 사건이냐 아니면 성교육 콘텐츠 문제이냐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과 교사 간의 부재로 네. 인한 문제이냐에 대한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스쿨미트 매뉴얼이라고 하는 걸 들어가야 되는데 네. 사실 그 민원 자체를 바로 스쿨미트로 연결을 지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행정 조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 그 문제를 바로 성비위 사건으로 보고 안 보고에 대한 그 판단 과정에 네. 섣부르지 않았나라는 부분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교사의 주장은 우리가 언론 보도를 통해서나 본인이 또 적극적으로 해명하니까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이제 그 반대인 학생들, 교육청 입장은 이제 저희가 교육청도 이렇게 초대를 인터뷰 요청했지만 교육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보면 2차 피해가 우려되고 그 학생들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공개하는 건 되지 않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 그리고 인터뷰나 이런 프로그램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서 확인된 몇 가지 것들은 이 교사가 한 행동에 대한 게 성비위냐 아니냐에 대한 핵심이 아니겠어요? 근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전수조사, 학생들의 전수조사가 있는데 다수가 이것을 성비위로 느꼈다라고 그 피해를 호소했다라고 주장을 그렇게 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교사의 부분을 수업 배제 그리고 뭐 경찰 수사 의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육청이 나와 있으면 제가 물어볼 건데 네. 못 나오는 입장이니까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이제 전수조사를 했고 네. 피해를 호소를 했고 그 부분에서 성비위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했다라고 네네. 교육청에서는 네. 말씀하셨는데 네. 그마저도 청소년들, 학생들을 보호하는 장치는 전혀 없었습니다. 네. 피해를 호소를 했고 그 안에서 판단을 하는 과정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피해를 호소한 과정이 있었고 그것들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위원회가 열렸어야 했고 그 안에서는 외부 전문가와 학생위원이 들어갔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과정은 보다는 피해를 호소를 했고 그게 성비위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매뉴얼로 갔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가운데 그 심의 과정에서 학생들의 목소리가 정확히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가 빠진 거죠. 지금 교육청이 2차 피해나 이제 피해자 보호주의를 말하는데 네.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어떤 학생 보호에 대한 진정성은 좀 부족한 채로 어떤 최초의 학생이 신고하는 거는 이 사람을 어떻게 학교에서 제거하라는 것처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서 이거를 2차 피해라고 부르고 최초 신고자의 진술을 마치 최종 판결문처럼 이렇게 행정 처리의 근거로 활용하는 이런 것들 저는 되게 무책임하고 무능력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사실 민원 접수한 게 6월 25일이고 네. 수업 배지가 7월 10일 날 나가거든요. 네네. 그럼 거의 보름 가까이의 기간이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 이 사안을 좀 더 이렇게 실체에 가깝게 사실을 조사하는 과정도 가능했고 혜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보호를 위해서도 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경우는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게 성비 사건이 아니라고 보시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저는 성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단정짓기는 아직은 어렵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이 도덕교사 성윤리 수업 논란은 성평등 교육 중에 벌어진 일이라서 우리가 네네. 성비가 아니다, 맞다 이런 논란에 또 놓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성교육이란 특수한 상황에 대한 것들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이 없는지를 한번 얘기 듣고 다시 또 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네, 성교육에 있어서 민원이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 네. 뭐 예를 들어서 피임 교육을 한다고 해도 네. 왜 학생들한테 이런 교육을 가르치느냐라고 해서 민원을 받은 적도 있었고요. 네네. 또 성폭력 예방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도 왜 남성을 가해자로 보느냐 이렇게 하는 민원들도 심심치 않게 들어왔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성교육에 있어서의 민원은 불가피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그들의 그렇게 인식할 수 있는 문화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저희는 인정을 하고 교육을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있는 거죠. 그리고 서로 계속 부딪히는 과정에서 그것들을 조율하고 변화하는 것들이 만들어지는 게 성교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좀 다른 영역이고 특수한 상황이라 민원이 항상 존재하는 내용이라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래도 가르치는 교사와 받아들이는 학생 사이의 그 인식의 불일치 이게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네,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교육 자체도 원래 뭔가 틀을 깨고 그래서 성장할 수 있는 게 교육이잖아요. 네네. 특히 성윤리나 이런 보건 같은 분야, 특정 분야들은 더 불편하게 하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힘의 질서나 이런 것들을 흔드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더 불편함을 오히려 기획한다라고 봐요. 그랬을 때 이런 불편함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 네. 이런 불편함을 어떤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삼는 이런 어떤 문화나 합의나 이런 것들이 좀 사회적으로 축적돼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매뉴얼이 지금 과연 그 문제인가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매뉴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스쿨미트 대응 매뉴얼이 지금 만들어진 지가 1년 됐나요? 네. 이거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겁니까? 대응 매뉴얼은? 그 매뉴얼이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스쿨미투가 이렇게 70여 개 학교 정도로 확산이 되잖아요. 전국에. 네네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 학교 안 성범죄를 근절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굉장히 강하게 일어나요. 예. 이런 상황에서 이제 여성 단체들의 많은 좀 주장이나 입장이 반영돼서 예. 이렇게 학교에서 심각한 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를 신속하게 분리해내고 피해자를 어떻게 안전하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조치가 이제 매뉴얼화, 스쿨미투 국면에서 매뉴얼화됐고 올해 2월에 전국 시도교육청에 이제 하달이 된 거죠. 그러면 그 스쿨미트 사건이 발생하면 매뉴얼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안이 발생을 하게 되면 조사를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안에 대한 조사를 가해자, 피해자 둘 다 조사를 하게 되고요. 네. 그때에서 이제 사실 조사에서부터 분리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에게 안전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해서 분리가 된 상태에서 조사가 들어가고 그 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열리고 심의위원회에서 성비위로 판정이 나왔을 경우에는 교육청 안에서 이제 징계에 대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올 2월부터 시행된 얼마 안 된 스쿨미트 대응 매뉴얼이군요. 네. 그러면 이 매뉴얼의 적용에 문제점 없습니까? 이 매뉴얼이 어떤 신고자가 네. 신고를 하면은 바로 그 선생님을 수업에서 배제하게 되어 있어요. 신고만 하면? 그러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면 이렇게 당했어요라고 어떤 성 관련 신고를 하면 수치심을 느꼈어야 하면 교장이 경찰에 신고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교사는 보통 이제 수업 배제를 당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직위해제도 이어서 당하게 될 확률이 높고요. 이런 것들이 좀 약간 기존의 어떤 무죄 추정의 원칙이랄지 또 교원지휘법에서 교원에게 어떤 신분상 불이익을 주기 전에는 확실히 소명 기회를 보장하고 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라라는 취지의 법안이 명문화돼 있어요. 근데 이에 비해서 매뉴얼이 근거로 삼고 있는 법은 굉장히 부실한 상태고 좀 문화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성이라는 게 저희 일상이나 어떤 습관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스며들어 있는 것이고 학교의 성평등 문화라는 건 굉장히 문화적인 문제인데 저는 매뉴얼이 다루는 부분은 그중에서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런 매뉴얼 어떤 맹신주의나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어떤 성비위가 벌어지면 어떤 일단 빨간색 섹스 스티커를 딱 붙여요. 그리고 이거를 매뉴얼 안에다 이걸 다 구겨놓고 처리해서 오는 방법에 문제가 있고 이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는 이런 교육권이 위축되거나 굉장히 이렇게 학교 생활에서 이렇게 대상화될 수밖에 없고 학생 역시 그러면 시원하냐? 그렇지 않고 학생도 어떤 신고 단계에서만 자기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이지 어떤 이 성적 어떤 성폭력이라는 게 자기의 성적 통제력이 훼손당한 어떤 잃어버린 경험인데 이거를 회복하고 어떤 절차나 결과의 의견을 반영하는 게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은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요. 네. 이 교사의 문제를 얘기하는 건 결국 스쿨미트 1년을 짚어보면서 한번 우리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다시 한번 봐야 할까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한 건데 네네. 선생과 학생이랑 위계적 관계에서 오는 그 불평등과 관련된 어떤 변화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될까? 스쿨미트 1년을 본다면. 스쿨미투라는 게 어떤 학생의 성적 주체성을 존중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학교가 성평등 문화로 가기 위한 운동인데 네. 이런 아까 제가 언급하지 않은 매뉴얼 처리 방식의 문제 중 하나는 그 셧업이에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2차 가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는 이런 게 어떤 문화를 바꾸는 일은 어떤 논쟁이나 대화나 이런 거에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교사로서 느끼기에 당장 내일이 아니면 학교는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야, 교과서 수업 이외에 아무 말도 하지 마. 애들이랑 따로 만나서 정서적 관계 갖지 마. 좀 이런 류의 각오가 마치 스쿨미트의 대책인 것처럼 회자되고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어떤 반성할 줄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도 교사들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네. 분도 있지만 좀 지금 이렇게 성평등 문화를 만들어갈 동력보다는 가해자 처벌이나 이런 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서 그런 거 아닌가. 정작 학교를 그간 성불평등한 문화로 만들어 온 권력이나 문제점들은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어떤 주체들의 고민은 굉장히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공론회장이 만들어진다면 좀 이런 것들을 진짜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스쿨미투 안에서 학생들이 안전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스쿨미투 사안으로 인해서 펜스룰이 만들어진 거죠. 여자아이들이랑은 말도 하지 말아라. 또 따로 단둘이 있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펜스룰이 이제 만들어지는 건 네. 어떻게 보면 또 다른 피해를 양상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아까 공론화하는 자리를 말씀하셨는데 그 공론화하는 자리 안에는 반드시 학생들의 목소리도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스쿨미투가 있고 1년 동안 학생들은 말을 한다라고 했지만 사실 아직도 여전히 말하지 못한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뭐 이제 인스타나 페이스북에서 땡땡고 대신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발언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말하기 어려운 것은 현실이고요. 사실 성고충 심의 그런 상담원이라고 있긴 있어요. 학교마다 다. 그런데 학생들이 그 성고충 상담원이라고 말하는 선생님도 선생님이에요. 결국은. 그리고 또 내가 말하고자 하는 선생님과 이 선생님이 친한 사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말을 해요? 라고 하기도 하고 아이들은 그 선생님이 생활기록부 작성해 주시는 분인데 졸업하고 난 뒤에 말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여전히 그 말하는 구조 자체도 잘못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부터 하나하나씩 바꿔나간다면 스쿨미투가 1년이 지난 뒤에도 계속해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말할 수 있는 변화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뭐랄까요? 이 스쿨미투 우리 청소년들 올바른 성평등 교육을 위해서 학교나 사회에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노력할 일이 무엇인지 한 말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성평등 교육이 지금 전혀 양적으로도 그렇고 질적으로도 그렇고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도덕 교과서를 봤었는데 그 교과서 안에서 여전히 성별 고정관념적인 요소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양적 질적으로 부족한 변화에 있어서 내실화가 필요하고 성평등 교육에 있어서도 매뉴얼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거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관에서 주도하는 형태가 아니라 여성학이라든지 여성운동의 진영도 반드시 포함이 되어서 성교육 프로그램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한 것들이 이제 사범대라든지 교대 안에서도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필수 과목으로 들어가서 이러한 부분들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되고 현직 교사 대상으로도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 계속해서 의무화돼야 한다라고 보고요. 광범위하게는 더 나아가서 전 국민 대상으로도 보편화될 수 있는 성평등 교육이 만들어져서
함께 만들어 나가는 거죠. 학생만 변화하고 그리고 선생님만 변화한다고 해서 절대 성평등이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바로 가정 안에서도 성평등이 이루어져야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감수성이 향상이 되고 또 그 안에서 아이들이 함께 선생님과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광범위하게는 성평등 교육이 보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아무래도 현안을 염두에 두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문제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이 안에서 어떻게 관계 맺을 것인가에 대한 어떤 인간의 얼굴이 보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학생의 목소리를 듣는 문제나 배희상원 선생님이 어떤 맥락에서 수업했는가를 살펴보는 것들로 다 인간의 얼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인간의 모습이 저는 너무 안 느껴져서 이게 굉장한 행정폭력처럼 느껴지고요.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어떤 구호로 추상적으로 학생의 어떤 보호를 이야기하기보다 당장 학교 안에서 학생의 참여와 어떤 발언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들이나 권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마련해가는 아주 꼼꼼하게 이런 노력들을 시작해야 된다 하는 것과 지금 계속 조사 중인 사안이라고 해서 이 논의를 회피하고 있는 단위들이 있는데요.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이 현안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스쿨미트와 관련된 복합적인 이야기를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육감 면담을 계속 거절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좀 같이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자. 그리고 교육감님께서 이 토론을 보신다면, 이 이야기를 보신다면 여기에 좀 화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스쿨미투 1년 큰 줄기는 선생님 이건 아니에요 라는 아이들, 학생들의 목소리가 존중받고 인정받는 방향으로 가는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는 미투 운동의 출발인 남녀의 성평등을 넘어서 학교 안에서 존재하고 있는 교사와 학생 간의 어떤 권력 차이를 인정하고 그 간극을 좁혀가는 방향으로 가는 흐름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교사나 학생 등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반론권 등 민주적 방법을 완성해 가는 것이 우리의 노력의 방향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어려운 문제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